요즘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정년이 65세로 는다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앞으로는 70까지 일해야 한다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늘어난다는 게 단순히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소식이기만 할까요? 혹시 노후 준비가 더 어려워지는 신호는 아닐까요?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일과 소득, 삶의 형태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년 연장 논란이 왜 나왔는지, 노동계와 기업은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하나씩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정년 연장 문제를 조금 더 내 삶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재취업 기회도 부족하고 많은 분들이 예적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연금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일을 오래 시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기간을 연결해주자는 현실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2027년부터 정년을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2033년이나 2041년쯤 65세까지 늘리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이 일정은 노사합의 사회적 준비, 입법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서서히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을 연장하자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논란도 함께 따라붙던데요. 노동계와 기업이 서로 입장이 꽤 다르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 살로 늘릴 거냐가 아니라 누가 부담을 지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두고 시각차가 큽니다. 먼저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년을 만 65세까지 법으로 확실히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퇴직 후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고령자와 청년이 꼭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가 많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대부분 연봉이 높은 편인데 이 인건비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정년이 늘어나면 조직이 정체돼서 청년 신규 채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절충안입니다. 정년은 늘리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재고용 형태로 운영하자는 쪽이죠. 그런데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년 연장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 체계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만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정년을 늘릴 거면 임금 체계도 반드시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차에 따른 자동 인상은 줄이자. 이런 식의 유연한 임금 구조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년 이후에도 같은 자리,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는 게 어렵고 많은 경우 재고용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임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을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참고로 최근에는 이런 안도 논의 중입니다. 직무를 바꾸거나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에 한해 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중재안이죠. 예를 들어 기존에 정규직으로 전일제 근무하던 분이 정년 이후에는 시간제나 단순 직무로 전환될 경우 그에 따라 급여도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막되 현장 여건에 맞게 기업과 개인이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죠. 지금까지는 제도와 사회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시니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년 연장이 되면 정말 우리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정년 연장 누구나 65세까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58세에서 60세 정도 되신 분들은 법이 실제로 적용될 2027년, 2030년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고용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하려면 결국 건강 상태, 업무 역량,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의 적합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년 이후 재고용 계약직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어떤 60대 직장인은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었지만 기존 급여의 40% 수준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단순히 자리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는 단순한 고용 유지보다는 재취업 가능성, 체력 관리, 자격증 확보, 경험 재정비 같은 준비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들어보니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을 오래 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기회가 생겨도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 만성질환 관리가 기본입니다. 둘째는 기술과 역량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자격증, 실무 경험을 살린 전문성이 60세 이후 재취업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같은 제도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소득 다변화입니다. 퇴직 이후를 단지 한 직장에만 기대기보다는 퇴직연금, 임대소득, 파트타임이나 플랫폼 노동 등 여러 형태의 소득 루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년과 고용 형태가 크게 바뀌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정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 방향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뉴스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결국 내가 준비된 사람이어야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